안녕하십니까, 깔럼TV입니다. 지금 오늘 국민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의장이 사퇴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사퇴 표명을 안 했습니다. 한 달 동안 경험하면서 이러이러했다고 소위를 피력하고 있습니다. 참 80 넘은 노인 양반이나 30대 이준석 대표나 하는 짓이 참 무책임합니다. 내부 간첩 이준석 원내대표,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, 이 둘을 놓고 아무런 이런저런 다 해본들 백약이 무효합니다. 역대 대선에서 여당 측에서 아무리 야당을 정치 공작을 하고 음해를 해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뭡니까?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시민단체, 어용단체, 정보기관, 금융기관, 국세청, 모든 힘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여당입니다. 그런데 대선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데 그 기간에 전 권력, 전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야당 후보에게 하는 말을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? 정말 삼척동자도 안 믿을 얘기입니다. 설사 그럴듯한 얘기도 야당에서 부인하면은 똘똘 뭉쳐 정치공작이라고 부인하면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증거도 조작됐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국민적 정서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 대선은 어떻습니까? 정말 윤석열 후보의 그 흠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가소롭습니다. 고소를 사주했다. 그게 국정농단이랍니다. 그게. 대장동 특혜 비리 1조 원이 지금 한 기업체에다가 몰아줘가지고 그 돈의 행방이 이재명의 호주머니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행방이 묘연한데 세상에 고발사주가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. 이게 말이 통할 일입니까? 근데 이번 대선은 통합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건 저 경선 동료 후보였던 전직 대표를 두 번이나 했던 홍준표 저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고발 사주에 대해서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야당 후보가 이렇게 음결이 많아서야 어떻게 여당과 싸울 수 있느냐. 난리를 칩니다. 그러면 또 야당 대표는 어떻습니까? 야당 대표는 이거 36살 이 대표는 볼 것 없죠. 아예 이 친구는 방송국 신문사를 전세냈어요.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교주가 됐어요. 대한민국 언론들의 호메인이용이에요. 호메인이도 아니고 옹입니다. 옹 할아버지입니다. 아주 언론의 교주이자 아주 선지자예요. 대선지자. 그것처럼 받들어 모시면서
이 방송국, 저 방송국, 저 신문, 이 신문, 이 라디오, 저 라디오. 매일 나와서 윤석열 후보 공격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니,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같은 당, 야당에서 저렇게 대표니, 전직 대표였다는 경쟁자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나와서 얘기하면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. 또 김건희, 윤석열 씨 부인 어떻습니까? 마찬가지입니다. 20여 년 전에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는 여전히. 아니, 젊은 애들도 20여 년이 지난 일은 잘 생각이 날뚱말뚱한데 80이 넘은 사람이 유흥업소에서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 좌파 언론들이 대서특필해주고 여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또 이 홍준표 난리가 났습니다. 잔치집입니다. 아주. 이런 영부인을 국민들의 품격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형실이다 라고 하면서 또 총격을 가합니다. 아주. 곁들여서 지 마누라 자랑이 아주 보게치고 아주 난립니다. 역대 이렇게 야비한 야당 경선 후보 홍준표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. 여당이나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어떻습니까?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말을 대서특필해줍니다. 이러니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 대장동 비리보다 세상에 고발 사주가 더 큰 국정농단이고 참 이거 기가 찰 노릇입니다. 이런 일을 몇 개월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리고 이준석 야당 대표는 어떻습니까? 1차 파동 때 윤석열 지지율이 15%나 앞섰는데 제주도 파동 일으켜가지고 10%또 갉아먹고 또 다시 한번 반등하려 하니까 2차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선대위를 뛰쳐나가가지고 이 방송국 저 방송국 아주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방송에 지휘자가 다 지령을 내렸는 모양입니다. 이준석이 24시간 언제 나오든 간에 방송에 출연시켜주고 신문에 보도해주고 라디오에 출연시켜주고 이거는 정말 이런 이준석을 보고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들 여당은 그렇다니 국민의힘의원은 더 이상합니다.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자기가 멘토라고 아주 동네방네 방송에 다 떠들고 다니는 이준석 저자가 자신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의 대표가 자기 당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주 장난감 취급하고 아주 호구 취급을 하는데 이 선거에서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. 그 후보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호구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선거 치르나 말합니다. 그 작업을 김종인 이 늙은이와 이 30대 당대표가 아주 두 늙은 놈하고 젊은 놈이 만나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윤석열 야당 후보를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. 안철수를 이명박 아바타라고 약 올리더니 그게 먹혀가지고 안철수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윤석열을 갖다가 바보 프레임에 지금 엮어가지고 여당의 대통령 당선, 여당의 재집권에 정말 도구로
지금 만드는데 아주 이 김종인과 이준석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들이 왜 그럴까요? 이자들은 지금 민주당과 연대해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내각제라든가 민주당이 이번에 사람을 죽이든 사이로 부정선거처럼 부정선거를 다시 하든 간에 절대로 정권교체를 묵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김종인하고 이준석 이 두 자는 잘 아는 자들입니다. 이 두 자는 사실상 민주당 저 가랑무도한 것들이 정권을 위해서는 전두환보다도 더 한술 더 떠서 살인, 선전선동, 여론조작, 부정선거, 별짓을 다해서도 이자들은 정권을 연장할 것입니다. 그것을 알기 때문에 김종인과 이준석 이자들을 역선택, 여론몰이, 여론선동으로 국민의힘에 침투시켜 놓은 겁니다. 김종인이 못 들어갈까봐 언론에서 엄청나게 윤석열 리더십 부재라고 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, 이준석이 또 울산에서 안 데려갈까봐 1차 파동 때 또 윤석열 리더십 하면서 또 그 화합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 흔들어가지고 이준석을 다시 들어오게 만들므로 인해서 15%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지지율 때문에 이제는 호남까지도 그 표를 넘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, 김종인, 이준석 이 두 간첩 작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드디어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3월까지 완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. 이 지경이 되어서야 김기현 원내대표가 늦게나마 사퇴를 하고 김도읍이 사퇴를 했는데, 지금 이준석이는 끝끝내 대표직을 고수하고 김종인은 끝끝내 총괄선대위원장을 고집하면서 윤석열을 마지막까지 낙선시키고 죽는데 확인 사살까지 하려고 이 김종인, 이준석이는 자리를 꿰차고 거머리처럼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,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. 당장 김종인, 이준석을 퇴출시키지 않고 내부의 간첩조차 색출해서 처벌하는 결단이 없는 대통령 후보, 이런 자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고 저 무도한 북한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? 내부의 간첩을 처벌조차 못하는 사람이 저 무도한 꽤 많고 말쟁이, 갖은 권모술수, 갖은 여론조작, 이런 것들에 능수능란한 문재인 정권을 어찌 심판하고 저 범죄 두목 이재명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?